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한 분이 교수님과의 관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라서 꼭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얘기 드려보자면, 일단 질문부터 읽어드릴게요. 석사 졸업 후에 한국 석사 교수님과의 관계를 끊다시피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 이유로 앞으로 학계나 인더스트리에서 마주칠 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고 하셨는데, 자, 이분이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석사 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박사를 가는 그런 케이스예요. 자, 근데 이제 이런 케이스에서 지금 미국에서 박사를 가고 뭐 미국에서 계속 살 계획이라는 가정하에 한국 석사 교수님과의 관계를 끊다시피 하는 거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교수는 제가 항상 내내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좀 짜증이 나셨고 아직도 꿍 하신 것 같네요. 처음엔 저도 기분 나빠도 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그럴수록 선을 넘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제 의견을 이유와 함께 꼭 말하곤 했거든요. 저는 저대로 그동안 불만, 가로 열고 지도 없음, 결국 제가 혼자 논문을 완성해 가고 있는데 이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은 채 재촉은 하심, 상처가 되는 말 등, 가로 닫고 이것들이 쌓여서 풀어드릴 생각은 없네요. 쓰고 나니 답정 너인 것 같네요. 그래도 근데 이모티콘이 뭔가 감정을 담고 있어요. 그래도 의견 주신다면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자, 일단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사실 이게 한국 사회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굉장히 큰 문화적인 엄청난 스트림입니다. 근데 미국 사회가 이거를 먼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미국이나 유럽은 이 지금 문제를 한번 넘어갔습니다. 넘어갔고 그 다음에 일본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는 아직 못 넘어갔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시아가 약간 오래된 좀 문화 그거에 좀 이제 정체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변화되는 아주 문화가 변화되는 어떤 큰 길목에 있기 때문에 지금 겪는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일단 요즘 뭐 뉴스 보시면 맨날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한국 뉴스에서 뭐 MZ 세대의 갈등, 뭐 MZ 세대의 뭐 그런 거 막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한국 뭐 개그 프로 같은 데서 이거를 막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희화한 게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봤던 한국 그 유머였는데 꽁트였는데 뭐였냐면 그 사무실에서 이제 신입사원이 20대 신입사원이 이어폰을 꽂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좀 꼰대 과장님들이 오셔가지고 이어폰 좀 빼고 하지 하니까 이제 신입사원이 막 째려보는 뭐 그런 아주 그 상황을 아주 적절하게 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화가 변하고 있는 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이 문화 세대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물론 님도 억울하죠. 근데 사실 가장 억울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금 한국의 40대예요. 그 사람들의 심정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님의 지금 석사 지도 교수님이 40대 뭐 중후반이라고 쳐봐요. 그 사람들이 젊었을 때는 그 한국 사회가 어떤 사회였냐면 완전 군대였어요. 그 사회 자체가 군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 친구들이 지금 교수를 하거든요. 미국에서 교수를 하든 한국에서 교수를 하든. 그러니까 뭐 제 얘기를 일단 해보자면 제가 대학교 1학년 신입생으로 들어와가지고 한국에서 제가 학부를 나왔는데 인서울에 있는 학교였어요. 사실 인서울 정도면 한국에서 나름 고등학교 때 공부 좀 한다는 애들이 가는 게
인서울의 대학교죠. 나름 지성인이라고 하는 인간들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신입사원 들어갔는데 되게 충격이었어요. 뭔가 막 이렇게 선배들이 막 무슨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선배들하고 좀 그냥 편하게 지내고 싶었어요. 근데 한 선배가 저를 이렇게 부르더니 대가리 박아 그러는 거야. 제 대가리 박아. 그래서 제가 그때 신입생 때 뭐 신입생 환영회 하고 막 그러다가 그 술집 앞에 그 길거리 있잖아, 아스팔트에 가로수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대가리를 박았습니다. 그 친구들이랑. 굉장히 살벌하죠. 이런 문화였어요. 근데 이 문화가 언제까지 계속됐냐면 제가 대학 졸업하고 신입사원으로 들어갔는데 그 제가 제 영상 보시는 분 알겠지만 제가 한국에서 학부를 마치고 한국에서 회사를 다녔어요. 근데 저는 이제 좀 외국 진출을 하기 위해서 외국계 회사를 다녔었어요. 외국계. 그래서 대부분이 사람들이 이제 외국계 회사의 그 한국 지사였기 때문에 이제 위에 높으신 분들 뭐 사장님에서부터 뭐 매니저들 임원들이 이제 백인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신입사원과 뭐 대리 과장 정도까지는 한국 사람. 뭐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새로 임원 한 분이 오시게 됩니다. 그게 이제 한국 대기업에서 상무 정도 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모셔온 거예요. 그 외국계 회사에서. 그래서 원래 그 회사의 임원들은 다 백인들이었었는데 이제 처음으로 한국 대기업의 토종 대기업의 상무님께서 임원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오셔가지고 실적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막 했는데 그 분기에 실적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서 전체 회식을 했어요. 술자리에서 그 상무님이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실적이 이게 뭐야 하면서 내 밑으로 다 대가리 박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님의 한국 컬처상 이해할 수 없는 컬처잖아요. 근데 정말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상무님이 이 자식들 다 빠져가지고 내 밑으로 다 대가리 박아 한 거예요. 그래서 술집에서 다 대가리 박아. 그 상무님 밑에 직급이 다 대가리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그 백인 외국인들은 이걸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 없을 때 이제 한국인들끼리만 모인 거죠. 그래서 술집에서 내 밑으로 대가리 박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그거를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회사 가가지고 그 회사에다가 다 얘기하고 다닌 거예요. 어제 그 한국인 상무가 술집에서 우리 모임했는데 실적 안 좋다고 내 밑으로 다 대가리 박아 시켰다고. 그게 이슈가 돼가지고 이제 또 이 서양의 컬처는 이게 또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굉장히 회사에 어떻게 이런 폭력이 있을 수 있냐 하면서 결국에는 그 한국인 상무님이 그것 때문에 이제 회사를 나가셨어요. 회사를 나가셨고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오래된 아시아적인 오래된 문화와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사람들의 어떤 개방적이고 서구화된 커뮤니케이션과의 큰 차이인 거죠. 그게 이제 그 문화가 그렇게 문명이 충돌했던 세대가 저희 세대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희 세대 사람들이 이제 성장해서 기성세대가 됐잖아요. 기성세대가 됐는데 그 사람들이 젊었을 때 이런 군사주의적인 문화에 대한 아주 깊은 반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세대, 그러니까 뭐 그 세대들이 주로 이제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서 그래서 주류 기성세대가 되면서 매우 반사회적인 성격과 그런 걸 갖게 됐어요. 그게 그 백그라운드예요. 그러니까 지금 님이 이제 경험하지 못한 그런 컬처들을 저희 세대들은 경험했고
이 사람들이 기성세대가 돼서 사회 주류가 됐어요. 뭐 대학 교수든지 뭐 방송국 사장이든지 뭐 기자든지 뭐 PD든지 이런 사회 주류 세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주류 세력인데 굉장히 사회에 대한 분노와 뭐 그런 반사회적인 그런 정서들을 가진 사람들이 주류 세력이 됐죠. 그러니까 좀 이 사람들이 성격이 좀 되게 안 좋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당한 게 있잖아. 젊었을 때 뭐 윗사람들이 대가리 박아 하면 대가리도 박았던 게 이 컬처인데, 이제 이들이 봤을 때 지금 이제 대학교를 간 마친 20대들이 너무 프리한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이게 모순인 게, 자기가 그렇게 억울함을 당했으면 새로운 세대들은 그런 억울함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 한국의 기성세대들이 자기들이 젊었을 때 대가리 박았기 때문에 너네들도 대가리 박아야 된다는 마음이 있는 거야. 하지만 세상이 변하니까 젊은이들이 되게 개방적이니까 그게 열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지금 40대 혹은 50대 이 세대들이 마음에 되게 깊은 억울함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젊었을 때는 선배들을 되게 깍듯이 모셨어요. 선배님 하면서 이게 학벌 기수 학벌이 아니라 학교별로 기술을 따지면서 서열을 확실하게 하고 선배님 뭐 이런 거.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뭐가 되게 중요했냐면 이 사람 몇 년생인가, 나보다 한 살 먼저 태어났는가, 그거. 근데 이제 갈등되는 게 뭐냐면, 재수한 애들은 이제 나이는 동갑인데 기수는 한 살 어리잖아요. 근데 이런 애들이 선배한테 동갑이라고 맘먹으면 이제 또 그것 때문에 막 열받고, 거의 문화가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요즘 젊은 세대는 너무 프리하고, 그러니까 마음에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억울함. 근데 이 억울함이 계속 쌓여있는 세대가 지금 그 40, 50대 세대라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고등학교 때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하던 시절에 당시에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터미네이터라는 영화가 나왔었어요. 터미네이터라는 영화. 굉장히 제가 충격적이고 재미있게 봤었던 헐리우드 SF 영화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 터미네이터 보시면 거기 남자 주인공이 나와요. 그 존 커너의 어린 시절을 연기했던 에드워드 펄롱.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 그 인터넷에 에드워드 펄롱 리즈 시절 검색해보세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 약간 앞머리를 쫙 기르는 굉장히 멋진 헤어스타일. 그리고 사실 제가 그 고등학교 때 굉장히 동경했던 헤어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길렀어요. 그렇게 길렀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은 그때는 뭐 지금처럼 막 이렇게 고등학생들에 대한 인권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에드워드 펄롱 머리를 하고 방 내내 길러가지고 새학기에 딱 등교를 했는데, 선생님이, 그것도 영어 선생님 좀 뭐 그 뭐랄까 영어를 위해서 좀 해외 연수도 가고 뭐 그랬다고 하는, 좀 소위 말하는 외국물 좀 먹었다고 하는 영어 선생님이 나를 보더니 그 바리깡 있잖아, 그 바리깡 멀리 앉아 붕 머리 미는 거, 그걸로 내 머리를 밀어버렸어. 저 그 반 애들 다 보는 앞에서. 얼마나 큰 폭력입니까? 폭력이야. 내가 근데 그 머리를 기르기 위해서 정말 고생했는데 그 머리를 밀렸어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제가 잠이 안 오더라고요. 공부도 안 되고 며칠간. 그래서 저도 정말 들이받는 마음으로 찾아갔어,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왜 머리 자른지 알겠어요.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러는 건 알겠는데 이런다고 공부 잘 되지 않습니다.
더 상처받고 더 스트레스 받아서 공부 못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제 속마음을 얘기했어요. 뭐 학교 정학을 당하든 뭐 그런 건 상관없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얘기했더니 선생님께 딱 그러더라고요. 내가 학교 다닐 때 내 머리가 밀렸기 때문에 네 머리도 밀려야 된다. 내 머리가 밀리고 네 머리가 안 밀리면 내가 너무 억울하지 않냐.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야. 선생님이 솔직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다시 백해가지고 제자리로 왔습니다. 하여튼 이 억울한 마음, 이 계속 대대로 이루어지는 억울한 마음, 이게 어느 세대에선 좀 끊어야 돼요. 끊겨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님의 교수님이 이 억울함이 있는 거야. 님의 교수님의 20대 때 대학가, 그가 대학원 생활했을 때 그가 모셨던 뭐 국내에서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혹은 학부 때 모셨던 대학 교수님들, 이분들에게 당한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 억울함을 한국도 이제 좀 풀어줘야 됩니다. 풀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좀 경제적인 거랑 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없이 살고 그럴 때는 사람이 문화에 대한 생각을 잘 못해요. 그리고 오로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뭔가 이제 사람들을 자유로운 그 문화를 잘 개방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생기는 거죠. 사실 미국도 다 겪었어요. 근데 미국은 이거를 거의 100년 전에 겪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그 후에 막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이미 미국은 집집마다 자동차가 있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런 어떤 사회 변화를 아주 오래전에 겪었어요. 그리고 일본도 겪었는데 한국보다 훨씬 더 일찍 겪었죠. 그러니까 한국이 이거 이제서야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동남아에 있는 한국보다 좀 더 못 사는 나라들은 아직도 그래요. 그래서 특히 이제 동남아는 아니지만 뭐 아이로 시작하는 뭐 이렇게 좀 가난한 나라 가면은 아직도 길에 가면은 그 뭐 경찰들이 뭐 지나가다가 행인들이 뭔가 좀 잘못한 뭐 예를 들면 뭐 길 가다가 뭐 좀 불미스러운 일을 하면은 경찰이 그냥 그 자리에서 회초리를 때려요. 그러니까 이게 좀 후진국으로 갈수록 뭔가 그런 어떤 문화가 나타나고 선진국으로 가고 좀 먹고 살만 할수록 이제 사람들이 좀 이제 좀 그렇게 살지 말자 이런 운동이 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이게 지금 과도기예요. 과도기고 이 과도기에서 가장 억울한 사실 세대들이, 물론 님의 세대가 가장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진짜 억울한 거는 40대가 되게 억울해요. 저도 그 시즌을 겪어봐서 자기들은 대가리 박히고 머리 잘리고 이런 걸 경험했는데 요즘 이제 젊은이들은 막 머리 염색하고 태투도 하고 선배들한테 인사도 잘 안 하고 아주 프리하게 사는 게 이 기성세대들이, 그러니까 이 과도기를 겪은 기성세대들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 사람들 억울함,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지금 사회가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특히 갈등이 지금 가장 많은 세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좀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님 같은 분이 공부하시고 교수님 되면은 이제 좀 나아지겠죠. 왜냐면 님은 대가리는 안 박았잖아요. 님은 머리는 안 밀려봤잖아요. 그지만 님이 지금 겪는 건 요 정도죠. 뭐 내내 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교수님이 좀 꿍하고 좀 기분 나빠하고 말할 때 좀 티키타카 하면서 선을 넘고 좀 의견 무시하고 뭐 요 정도잖아요. 그죠? 좀 상처가 되는 말 정도 하고
그러니까 님이 이제 교수가 되면은 님이 이제 젊은 세대들 봤을 때 좀 이게 문화가 좀 덜한 거죠. 문화적인 갈등이 요렇게 지금 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이게 아주 한 세대 전에 이제 다 이거 겪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조금 공감대 같은 게 있어요. 젊은이와 나이 많은 사람들이 좀 공감대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음악 같은 걸 들어요. 뭐 예를 들면 누가 뭐 유명하다 하면은 10대들도 그 노래를 듣고 20대도 그 노래를 듣고 30대도 그 노래를 듣고 40대도 그 노래를 듣고 심지어 50대도 그 노래를 듣고 요게 조금 문화적으로 조금 서로 이해가 된 거예요. 근데 한국은 좀 그렇잖아요. 한국은 아직도 그 할아버님들은 뽕짝 그리고 이제 40, 50대는 또 발라드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젊은 세대들은 이제 케이팝 이렇게 아직도 이 문화가 융합되지 못한 과도기를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한 세대 좀 지나면 한국도 이제 이런 과도기를 좀 지나면서 이제 좀 공감대가 좀 세대별로 형성되겠죠. 근데 지금 한국이 굉장히 그게 잘 안 되는 세대예요. 특히 정치가 그래요. 정치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뭐 젊은 분들은 뭐 그냥 뭐 진보적인 사상 그런 것들을 뭐 책에서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진보적인 생각, 좌파적인 생각 좀 가져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뭐 마르크스주의 같은 거 뭐 교양으로 읽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저보다 한 세대 윗분들은 실제로 그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공산당 하면은 국가를 전복하고 사람들 다 그 죽이고 뭐 그런 빨갱이 그 개념으로 아직도 바라보고 있어요. 그 노후한 세대들은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학교 다니던 20대 때까지만 해도 그런 공산주의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이 있었죠. 그래서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이제 한국에서 군대를 나왔거든요. 군대를 나왔는데 제 휴가 나왔다가 그 대학 선배가 뭐 군대에서 책 많이 읽으라고 책을 좀 선물해 줬었어요. 그래서 군대에 이제 가지고 들어갔었는데 그 헌병대가 들어갈 때 이제 물품 가지고 휴가 갔다 돌아올 때 물품을 이제 검색을 하거든요. 그때 그 선배가 사준 책이 있었는데 불온소적으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못 갖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마르크스주의, 뭐 스탈린의 사상, 뭐 이런 거는 이제 못 갖고 들어가죠. 그랬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문화가 많이 변화하는 과도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고 뭐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은 상처에 반응하는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님의 교수가 이렇게 하는 거는 님의 교수와 나중에 이제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젊었을 때 뭔가 이런 관계 속에서의 큰 어떤 상처와 그런 억울함이 있는 거야. 아시겠죠? 저도 사실 그랬어요. 저도 나는 대학교 다닐 때 선배들이 대가리 박아 했었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박사과정 하고 있었는데 그 학교 이제 학부 학생이 이제 제가 이제 한국인 학부 학생 유학생이었는데 저한테 이제 뭐 제가 TA 하는 그 티칭 어시스턴트라고 해서 수업 조교하는 수업에서 뭐 궁금한 게 있다고 제 랩실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은 궁금한 게 있으니까 찾아온 거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저한테 Yo man what's up 그러는 거예요. Yo man what's up 열받더라고요. 아니 지금 수업 조교한테 뭐 자기가 필요해서 물어본 거 왔는데 무슨 친구 대하듯이 Yo man what's up 하니까 열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들을 좀 그 한국 학부생들하고 제가 좀 안 친했어요. 너무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왜냐면 저는 학교 다닐 때 대학원 선배님들한테 그렇게 안 했었거든요. 조교님 제가 물어볼 게 있어서 왔는데요.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랬는데 얘네들은 Yo man, what's up? 열받죠. 하지만 이것도 좀 제가 또 이제 고쳐야 될 부분이에요. 미국에서 또 살아가면서 고쳐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다가 이게 다 왜 그러냐면 롤 모델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저도 그 선배라고 깍듯이 대하는 선배만 만났지 이렇게 편하게 대해주는 선배를 만난 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그러다가 최근에 되게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합니다. 미국 회사를 다니고 있잖아요. 실리콘밸리에서 미국 회사를 다니는데 우연히 이제 일하다 보니까 그 유관 부서에 한국인 분이 계신 거예요. 근데 직급이 높아요. 저보다 훨씬 높아요. 거의 임원. 한국 계급으로 치면은 거의 직급으로 치면 한 상무 정도 되는 한국 분이 계셨는데 한국 분인 거 뻔히 아니까 뭐 회의에선 영어로 얘기하다가 개인적으로 뭐 찾아갔을 때는 상무님 저 물어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보통 미국에서 만나는 한국인들은 다 권위주의적이에요. 그래서 뭐 윗사람 깍듯이 대해야 되고 그러거든요. 미국에 사는 한인들끼리도 한국 문화라서. 근데 이분은 갑자기 나한테 그 영어 이름 부르라는 거야. Just call me John 그런 거야. Just call me John. Don't call me 상무. Just call me John 그런 거야. 근데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세요. 한국에서 학부도 나오고 뭐 미국에서 이렇게 사시긴 하셨지만 한국에서 학부도 나오고 한국에서 직장까지 다니다 오신 분이면 사실 한국 정서가 있는 분이거든요. 완전 쿨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랑 얘기할 때는 영어로 얘기하라고. 영어로 얘기하고 Just call me John이래요. 자기는 John이라고 부르고 영어로 얘기하라는 거야. 슈퍼 쿨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진짜 슈퍼 쿨하십니다. 그랬어요. 요런 롤모델을 만나니까 저도 좀 더 쿨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알겠죠. 님의 교수가 님한테 쿨하지 하는 이유는 쿨하게 대해주는 롤모델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님이 여기서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 님이 그렇다면 쿨한 사람이 돼야 되고 님이 나중에 교수가 돼서도 쿨한 사람이 되고 아랫사람들한테 나이스하고 다정하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기억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학생 때는 교수 욕을 그렇게 해놓고 나이 들어서 자기가 교수가 되면 똑같은 인간이 돼요. 제가 군 생활할 때 저희 내무실에 그 라면을 먹는 문화가 있었어요. 내무실에서 같이 라면을 먹는데 항상 그 라면을 먹으면 제일 쫄따구가 설거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제가 1인병 때 막 설거지를 했어요. 1인병 동기들하고 막 설거지를 하면서 동기들이 그러는 거야. 진짜 쟤네들은 지들이 처먹은 라면을 지가 설거지 안 하고 지 그릇 정도는 지가 해야지 왜 밑에 애들한테 시키냐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렇게 욕했던 동기들이 지들이 상병되고 병장되면 2등병한테 자기 설거지 시가 똑같은 놈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싫어가지고 제가 병장 돼서도 제 라면 설거지를 제가 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를 비판하지 않으려면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병장 때 제 라면에 제 그 조리는 제가 하고 제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때 그것을 계기로 누군가를 비판하기 전에 내가 모순이 없는지 그거를 먼저 확인하는 사람이 됐어요. 아시겠죠? 제가 그래서 좌파를 안 좋아하는 거예요. 좌파의 슬로건이 뭐냐면 성장보다는
사회적 약자를 돌보라. 요거잖아. 요게 슬로건이면서 그러면서 자기들이 맨날 부자를 비판해놓고 자기들은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 위에 군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좌파를 안 좋아합니다. 제 채널에서 저한테 악플 달았던 좌파들도 마찬가지예요. 막 제가 약간 우성향으로 얘기하니까 좌파 이론으로 막 비판하면서 자기들은 미국 가려고 그러잖아요. 자기들은 명문대 가려고 그러고. 그렇죠. 굉장히 모순입니다. 자기 자녀는 또 막 특목고 보내고, 자기 자녀들은 다 유학 보내고, 미국 유학 보내면서 반미하고, 다 일본 유학 보내면서 반이라고. 그래서 제가 좌파를 안 좋아하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모순이에요. 특히 한국에서 특목고를 막 비판하는 그런 선생님들 있잖아요. 막 교육감들. 좌파적인 이론을 막 얘기하면서 특목고는 막 특혜받은 막 그런 사람들의 집단이고 막 비판, 사회 비판 해놓고 자기 자녀는 꼭 특목고 보내요. 그런 사람들이. 그게 모순이라는 거. 그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님이 겪었던 이 기성세대를 향한 비판의식, 요거를 잊지 마시고 그거를 본인한테 적용하셔야 돼요. 본인이 나이 들었을 때. 마찬가지. 지금 제가 성별은 잘 모르겠지만 보통 여성분들이 시어머니를 되게 비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정작 본인이 시어머니 됐을 때는 며느리를 연락 구박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본인이 그렇게 시어머니가 싫었으면 본인 며느리한테는 굉장히 다정하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죠. 왜 그럴까? 본인이 시어머니한테 당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시어머니가 되면 며느리한테 며느리 구박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모순에서 나오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일단 그 관점으로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정작 중요한 본론. 본인이 그래서 석사 교수님과의 관계 끊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거는 관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너무 막 그렇게 적을 만들면 안 돼요. 제가 한국 대기업을 다녔던 적이 있어요. 미국에 박사를 마치고 미국 취업이 안 돼서 한국 대기업에 돌아갔었는데 그때 제가 그 한국 대기업에서 논문을 썼었어요.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 다녔던 회사의 그 상무라는 인간이 자꾸 막 저자를 막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야. 일저자를. 뭐 그런 짓 많이 하죠. 한국에서 좀 힘 있는 사람들이. 저는 그게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 회사 퇴사하고 미국 오면서 그 인간 욕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엄청나게. 막 공개적으로 막 그 사건들을 보는 사람마다 얘기하고 비난하고 저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랑 좀 적대적인 관계가 됐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좀 살다 보면은 한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좀 아쉬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제가 미국 와서도 결국엔 그 한국 회사랑 일하게 되고 뭐 그렇게 돼요. 근데 그 임원이랑 껄끄러우니까 그 부서랑 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물론 한국 회사 손해죠. 저희 회사가 갑이고 한국 대기업은 항상 을이니까 그 사람들 손해지만 또 그 사람들만 손해인 건 아니에요. 저도 불편하니까 자꾸 그 회사랑 일 안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로 이어질 수 있죠. 저도 사실 뭐 한국 대기업이랑 그 부서랑 원활하게 일할 수 있었으면은 좀 좋았을 텐데 저도 좀 후회가 돼요. 그렇게 나올 때 좀 적응 만들지 말 걸. 후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적을 만드는 거는 좋지 않아요. 그냥 싫다 하더라도 뭐 싫으니까 그 앞에서 웃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적은 만들지 말고 언제든 다시 연락할 수 있는 관계로 모든 관계를 만드는 건 좋아요. 아시겠죠? 그래야 나중에 님이 뭐 미국에서 교수하다가 뭐 미국에서 교수가 하거나 뭐 미국에서 뭐 대기업에 잘 되면 좋겠지만 인생은 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한국 다시 가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석사 때 교수랑 적을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또 교수님 뭐 요즘 그 학교 뭐 자리 있나요? 그렇게 정보를 캐 수도 있는 거고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적을 만드는 건 좋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